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스테이션 커넥트 에디션에 대한 웹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벤틀리 시스템즈 코리아의 김미윤입니다. 오늘 저는 오토캐드 사용자가 마이크로스테이션 커넥트 에디션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특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해외 프로젝트의 수행 또는 그 외의 여러 목적으로 오토캐드가 아닌 마이크로스테이션을 이용하여 작성한 도면의 납품 요청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기존의 오토캐드를 사용하시면서 다양한 계기로 마이크로스테이션을 병행하여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우선 마이크로스테이션은 컴퓨터 보조 설계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즉 단순한 캐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 원 및 홀을 동일한 방법으로 그립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확대 및 축소를 합니다. 다만 일부 용어들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영상을 보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용해봤던 기본적인 캐드 사용 방법들과 매우 유사하고요. 선 그리기의 경우 원리를 이해하면 아주 간단하죠. 입력 및 실행을 할 수 있는 마우스 왼쪽 버튼. 그래서 마우스 왼쪽 버튼 이용해서 선을 입력을 하고 필요하지 않을 경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중지를 합니다. 호의 경우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배치를 합니다. 호를 그리는 것과 매우 유사한 방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을 그려보면 매우 또 비슷한 방식이죠. 이 경우에는 반지름을 정의하기 위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여 다시 중심점을 배치했습니다. 형상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마우스에는 데이터 버튼이라고 하는 예 버튼, 그리고 리셋 버튼이라고 합니다. 아니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이죠. 원하는 메뉴 항목을 선택을 할 때, 원하는 포인트 지점 정리할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릅니다. 또 더 이상 추가 포인트 지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중지하고 싶을 때 또는 메뉴 선택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기본적으로 이 중지 또는 취소 작업을 할 때 사용자의 손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취소하는 방식을 기억하기 때문에 무심코 키보드를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취소, 중지 그 기능이 수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캐드 사용자분들께서 작업 취소나 중지를 하기 원하신다면 마이크로스테이션에서 그런 작업을 하기 원하신다면 마우스 왼쪽 버튼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이크로스테이션이 수행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스테이션은 정확히 말해서 하나의 단일 명령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다음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는 단일 라인 배치라고 하는 단일 명령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사용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허용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선을 그리기 시작했죠. 근데 흰색 선을 원하지 않고 실제로 두께가 있는 약간 붉은색 점선을 그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작업 도중에 두 개의 뷰를 나란히 배치하고자 한다면 뷰 탭에서 바로 타일을 선택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명령, 선 배치 명령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뷰 제어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뷰 속성을 이러한 속성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뷰 속성을 언제든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특정 뷰에서는 예를 들어서 선 가중치를 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 선을 얇은 선과 두꺼운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처럼 마이크로스테이션과 커넥트 에디션의 전반에서 작업을 할 때 다양한 옵션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동작은 마이크로스테이션의 작동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는 숙지를 해 두실 것을 권장을 합니다. 정확히는 하나의 명령은 아니지만 이것이 마이크로스테이션을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또한 마이크로스테이션은 자동 저장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파일이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장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몇 초 안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자동으로 데이터가 저장됐음을 알려줍니다. 자, 일부 요소를 제거를 했습니다. 이 파일들이 삭제되면서 순간적으로 이 파일들을 자동 저장을 합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스테이션의 아주 멋진 기능입니다. 사용자는 어떠한 작업 내용들을 정말로 읽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자동 저장을 이용하여 항상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생각 자체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장적인 측면에서 좋은 점은 메모리상에 약간의 데이터만 저장을 하고 대부분의 데이터는 디스크에 저장이 됩니다. 이는 매우 큰 파일로도 작업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스테이션 명령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스테이션 명령을 살펴보면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즉, 도구를 선택하고, 속성을 선택하고, 설정을 선택하고, 프롬프트를 읽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마이크로스테이션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명령에 대해서 작동합니다. 다음은 약간의 작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라인 도구를 사용자가 선택을 했고 사용자의 속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레벨도 지정을 했죠. 그리고 날카로운 또는 둥근 모서리가 있는 선을 그리지의 옵션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죠. 만약 사용자가 둥근 모서리의 반지름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프롬프트, 즉 작업 표시줄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사용자들에게 다음에 할 일을 알려줍니다. 사용자는 스마트 라인을 선택했고 첫 번째 정점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입력을 했고요. 다음 모서리 지점을 입력하는 순간 꼭 지점 부분이 라운딩 처리가 됩니다. 또한 흥미로운 한 가지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이 명령 구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다시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색을 이용하여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다른 선을 그리기 위해서 다시 스마트 라인 명령을 선택을 할 필요 없이 이미 선택했던 스마트 라인 도구를 기억을 합니다. 이들 명령은 연속적이고요. 계속 진행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색상 등을 변경을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스마트 라인 메뉴를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명령을 매번 선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연속 명령은 마이크로스테이션의 매우 유용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연속 명령이 뷰 보기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스테이션 보기는 다른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과 약간 다릅니다. 이들은 완전히 또는 거의 완전하게 서로 독립적입니다. 그것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레벨, 다른 속성, 표시 스타일, 심지어 모델까지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 뷰에서 다른 뷰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통해서 마이크로스테이션 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내가 특정 뷰 내에서 특정 요소를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원 요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제를 하도록 합니다. 자, 사용자가 원한다면 뷰 탭으로 접근하여 타일 모드로 뷰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면 왼쪽 뷰는 검정색 배경이 있고 와이어원 프레임 모드이고 오른쪽 뷰는 흰색 배경을 가진 일러스트 모드입니다. 다른 스타일 뷰를 한 화면에서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뷰를 확대 또는 축소를 할 수도 있죠. 이것을 와이어 프레임 모드로 전환해서 보면 꽤 비슷해 보일 것입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실제로 한 뷰에서 다른 뷰로 그릴 수 있고 다른 뷰에서 또 다른 뷰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기에서 우리는 이 도로의 배치 모습 및 도로 옆의 객체를 나타내는 일부 형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최대 8개의 뷰를 열어서 여러 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8개의 뷰는 화면 상단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뷰의 속성을 매우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뷰를 타일 형태로 정리를 하고 형상을 봅니다. 이들은 똑같은 형상이지만 다른 뷰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마커 표시가 켜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른쪽 화면에서 대화 상자를 켜고
뷰 2번에 대한 글자 속성을 표시하고 싶지 않다, 가려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약간 확대하면 어떠한 레벨이나 레이어에 관계없이 모든 텍스트를 끌 수 있습니다. 그리드를 켜고 텍스트를 끌 수 있죠. 꺼져 있습니다. 그리드를 켜고 배경을 켜고 디스플레이 스타일을 변경을 하고 원하는 경우 일러스트레이션 모드로 돌아가는 등의 실제로 이러한 뷰에 대해 좋은 점은 사실 내 디스플레이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 2번 뷰에 대해 특정 레벨을 표시하고 싶지 않다면 레벨 표시 제어를 통해서 뷰를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레벨을 껐다 켰다 하는 등으로 제어를 할 수 있죠. 두 개의 뷰를 비슷하게 확대를 해보면 보여지는 형상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벨에 따라 많은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속성들을 통해 많은 가능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 모드 및 와이어프레임 같은 스타일로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디스플레이 모드를 볼 수 있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뷰에서 또 다른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 파일에 지금 보여지는 모델 외에 또 다른 것을 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 변경을 해보면 여기 완전히 다른 모델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뷰 내에서 서로 다른 모델들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또한 한 뷰에서 다른 뷰로 그리는 것과 관련하여 매우 쉽게 수행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시 모델을 변경을 하고 동일한 모델로 변경을 해놓고 주민을 한 다음에 맨홀 덮개, 하수구 덮개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를 복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간단히 복사 명령을 사용해서 이쪽 뷰에서 간단히 뷰 1번으로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뷰에서 다른 뷰로 쉽게 그릴 수도 있죠. 복사 도구를 이용해서 2번 뷰에 있는 맨홀을 1번 뷰에 붙여 넣을 수 있죠. 줌아웃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쪽 뷰에서 뷰 2번에서 선을 시작하고 뷰 1번에서 끝내는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코너에서 시작을 해서 다른 뷰의 다른 코너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뷰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핏뷰와 줌 도구는 모두 마우스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다른 보기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약간의 데이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뷰 맞춤을 하면 뷰의 모든 형상을 한 뷰에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일부 형상을 위에도 그리고 일부 형상을 아래에도 표시를 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자, 마이크로스테이션 뷰 맞춤 또는 확대 축소 명령이 매우 유용한데요. 이번에 왼쪽 상단으로 가서 올로 맞춰주고 혹은 액티브로 맞춰주고 활성화된 영상만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지금처럼 액티브를 맞춰주시면 파일에 활성화된 형상이 모두 표시가 됩니다. 자, 이것은 레스터 이미지인데 실제로는 활성화된 그래픽으로 간주를 합니다. 여기엔 경계가 있으므로 크기를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여기 와서 자, 레스터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크기를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다시 왼쪽 상단으로 가서 참조 부착한 화면을 만약에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도면 내에 참조로 된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참조하는 것은 뭐든 거기에 있으며 참고 자료 또한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다른 뷰에서 하나의 뷰를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뷰를 바둑판식으로 배열을 하고 이 뷰를 모두 적용을 해서 줌창 명령 창 영역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뷰 윈도우를 이용해서 드래그를 할 수 있고요. 자, 뷰 2처럼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조금 더 나은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 2번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요소들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죠. 뷰 회전도 매우 쉬운데요. 뷰를 회전시키는 것은 이렇게 매우 편리합니다. 선이 있고 그 선을 대각선을 수평으로 맞추고자 합니다. 이럴 때 뷰를 회전을 시키시면 됩니다. 실제로 2차원 파일에서 이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실제로 조금 더 쉬워 보이지만 여기서 뷰 회전 도구를 이용하여 뷰를 쉽게 회전을 할 수 있죠. 탑뷰, 프론트 뷰, 라이트 뷰, 아이소메트릭 뷰 등으로 회전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스테이션은 2차원의 뷰 회전 도구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꽤 도움이 되고요. 보기 그리고 뷰 로테이트 좋은 기능들이죠. 다섯 번째로 측정 단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스테이션은 미터법을 기반으로 하여 미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터법에서 모든 다른 단위를 변환을 합니다. 이것은 소수점 이하 14자리까지 정확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가 1m인 물체를 임페리얼 단위, 영어 미국식 단위로 변환을 하게 되면 그 물체의 길이는 3.28피트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스테이션은 사용자분들을 위해서 수학을 합니다. 그것은 컴퓨터가 잘 하고 있는 것이고 수학을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스테이션이 멋진 거겠죠.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가 우리를 위해 수학을 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실제로 매우 간단합니다. 자, 지금 원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원에 반지름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치수 도구와 같은 표준 도구를 선택을 하고 도구를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반지름을 측정할 원형을 선택을 합니다. 보다시피 5.55피트의 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위계를 바꾸려면 피트와 인치로, 미터와 밀리미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5.55피트에서 1.69m로 바뀌었습니다. 매우 편리합니다. 수학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종류의 확장 도구가 있으며 자동으로 크기를 조정하는 주석 확장 도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텍스트의 크기를 만약에 변경을 할 경우에 텍스트 크기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스케일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측정 항목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1대10, 1대100과 같은 직접적인 눈금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임페리얼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다면 6인치가 1피트 또는 8인치가 1피트와 같은 영어 스케일을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케일을 이해하고 스케일이 단위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마이크로스테이션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파일 포맷 및 포맷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벤틀리에서는 버전 그리고 파일 형식이 컴퓨터 과학자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벤틀리는 형식과 버전의 개념에 대해 가능한 한 간단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동안 벤틀리에서는 마이크로스테이션 DGN 파일의 형식을 한 번만 변경을 했습니다. V7 포맷에서 V8 포맷으로 한 번 변경을 했죠. 이거를 2000년도쯤에 이러한 형식을 변경을 했는데요. 근데 향후에 벤틀리에서 이 형식을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다른 포맷으로 지원 형식을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풍부한 임포트, 익스포트, 즉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도구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다른 형식의 파일 형식으로 작업을 하고 싶다면 여기 보이는 모든 종류의 파일 형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임포트 메뉴로 들어갔고 여기에 있는
형식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DWG, 쉐입 파일 또는 모든 종류의 이미지, DXF, IFC 및 IGES와 같은 파일 교환 형식이 있습니다. 또한 레빗 파일에 대한 RFA 파일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3D 인쇄를 하기 위한 스테레오 리소그라피와 같은 다양한 3차원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또한 또한 다른 형식을 또 내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항목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스테이션의 좀 흥미로운 점인데요. DWG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 파일을 따로 변환을 하지 않고 실제로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DWG 파일을 열어서 DWG 파일 내부에서 작업을 하고 DWG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테이션의 DGN 형식으로 굳이 이동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이크로스테이션을 순수하게 오토캐드 방식, DWG 파일들의 편집 형태로 또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7번째로 마이크로스테이션은 무제한 실행 취소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디자인 히스토리를 사용하여 순서가 맞지 않는 작업 취소, 실행 취소를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히스토리를 통해서 시간에 따른 그래픽 차이를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된 내용, 제거된 내용, 수정된 내용 및 변경된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 그래픽 작업에서 뷰에 대한 실행 취소 버퍼를 분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내용도 조금 궁금하실 겁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실행 취소에 대해서 내가 들어와서 그리기 시작하면 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만약에 취소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실행 취소를 진행을 합니다. 컨트롤 Z를 누르게 되죠. 확대하고 한 번 더 확대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렸고요. 이제 실행 취소를 수행을 하면 화면이 확대 축소가 아니라 실제 그리기가 취소가 됩니다. 도면을 실행을 취소를 시켜버리죠. 만약에 뷰의 확대 축소를 하려면 별도의 항목이 필요한데요. 지금 보이시는 뷰, 이전 뷰 메뉴가 있죠. 이 버튼들을 눌러서 이전 뷰로 갈 수 있고요. 그 뷰로 이동을 하고 그다음 실행 취소를 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디자인 히스토리를 사용을 하여 순서가 다른 언두를 허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이 파일에 대한 작업을 만약에 2014년 8월 1일 정도에 작업했던 상태로 취소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2년 전부터 무언가를 실행 취소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어쩌면 그 한 줄 정도의 작성을 취소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2년 전에 작업에 대한 내역을 취소를 한다라던가 재실행을 한다라는 게 불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디자인 히스토리 기능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시 돌아가서 도면의 수정본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그래픽으로 그 차이점을 알아내고 그리고 양 옆에 있는 서로 옆에 있는 두 리비전을 보고 추가, 제거, 그리고 수정된 변경 사항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이 디자인 히스토리가 매우 놀라우면서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자, 8번째로 마이크로스테이션에 대한 좋은 점 중 하나는 에큐드롬입니다. 이는 동적인 드로잉 입력을 제공하면서 실시간 그래픽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995년 이래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이 되어 왔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에큐드로의 아이디어는 그래픽 사용자들이 그래픽 솔루션을 사용하여 그래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큐드로는 저희 벤틀리, 즉 마이크로스테이션만의 고유 기능입니다. 이 에큐드로의 기능으로 인해서
단순화된 워크플로우가 많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큐드로의 경우에는 일단 익숙해지면 믿을 수 없는 제도의 정확도와 속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물론 항상 시작 과정에서 배우는 그런 작은 학습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학습에 대한 거는 사실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 화면에서는 무작위로 뭔가를 그려봅시다. 드로잉을 원한다면 직사각형을 일단 그리고요. 이 직사각형 주위에 경마장을 그리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각형이 얼마나 큰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그냥 트랙 같은 거 그리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대략 5 정도의 떨어진 지점을 맞춰놓고 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에큐드로만 사용해서 선에서 호 그리고 호와 스냅으로 전환을 해가면서 트랙을 그릴 수 있습니다.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돌리거나 그리고 선 모드로 다시 전환을 하거나 그리고 위치를 맞추거나 그 지점을 그래픽으로 찾은 다음에 다시 원래 지점으로 전환을 하는 이러한 작업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랙을 그리는 것은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한 가지도 측정을 할 필요는 없었죠. 거리를 측정을 한다거나 하는 필요들은 없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픽들만을 사용을 해서 트랙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에큐드로 사용을 할 때 거리를 측정을 하거나 트랙을 그릴 때 이 라인을 얼마나 그릴까 그리고 호를 반지름 얼마를 정의를 할까 이러한 계산들을 전혀 하지 않았죠. 단지 그래픽만을 그 사각형 모양의 그 그래픽만을 토대로 트랙을 그린 작업을 수행을 했죠. 그래서 에큐드로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스테이션에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기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스테이션 내에서 연결된 경험. 이게 한글로 풀이를 했을 때 연결된 경험이라고 하고요. 영문으로는 커넥티드 라고 합니다. 커넥티드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벤틀리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접근을 하게 되면 커넥션 센터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개인 포털 그리고 프로젝트 포털 및 엔터프라이즈 포털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영상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은 이 벤틀리 클라우드 서비스 커넥트 센터를 통해서 접근한 프로젝트 포털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커넥션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접근을 해서 이러한 퍼스널 포털, 개인 포털을 찾으실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개인 포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포털들은 내가 작업한 최근의 프로젝트 내에 그 목록들을 보여주고요. 다음은 다양한 커뮤니티, 직접 포럼과 위키 페이지와 블로그에 바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포털의 맨 아래 보시게 되면 마이 서포트 영역으로 이동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하거나 서비스 요청을 하거나 해당 권한이 있을 경우에 라이센스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포털의 경우에는 제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여줍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 프로젝트 포털의 경우에는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고요. 다른 프로젝트로 전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별로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흥미로운 서비스가 몇 가지 있죠. 프로젝트 와이즈 공유라던가 산출물 관리, 대시보드 및 해결 관리와 새로운 시나리오 서비스 등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서비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끌어당기고 작업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는 인터넷에서 큰 하드 드라이브쯤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수많은 서버가 있어 그 매우 어려운 문제에 직면을 할 수 있습니다. 스타드 또는 삭스, 윈드터빈, 아날리시스 또는 오토파이프 등에서 시나리오를 업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클라우드 내에서 실행되고요. 다양한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카탈로그 센터는 이 새로운 것이고요. 이 카탈로그 센터는 모든 팀원에게 3차원 물체를 보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반복해서 그리지 않고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3차원 물체를 만들지만 그것들을 대부분 벤틀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벤틀리는 제조업자들로부터 직접 많은 수의 카탈로그를 생성을 했고요. 카탈로그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 그룹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포털을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카탈로그 센터에서는 카탈로그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요. 그 사이트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접근을 했고요. 이것들 중 하나를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사용자가 설정한 교량 카탈로그입니다. 그리고 이 카탈로그에는 몇 가지 교량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사용자는 필요한 대로 이 교량 대들보 또는 교각 중 하나를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V8i 버전 이전에 있었던 3D 웨어하우스 개념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엔터프라이즈 포털을 사용하면 모든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 있죠. 자, 10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자, 정말로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의외로 인생의 작은 것들입니다. 자, 저는 DWG 파일을 DGN으로 변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DWG 파일의 경우에는 굳이 DGN으로 변환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DGN으로 변환 기능을 크게 사용을 할 일은 없었습니다. 마이크로스테이션 파일을 마이크로스테이션 내부에 DWG 파일을 그대로 열어서 유지한 상태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CAD 표준을 제공하기 위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한 구성 도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표준을 직접 전달할 수 있으므로 특정 프로젝트의 대형 조직에서 그리고 도로 부서에서 일하는 도면 작업자들의 경우에 조직의 CAD 표준, 프로젝트 표준, 부서 CAD 표준 및 개인 CAD 표준 모두를 하나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파일을 열 것인지에 관계없이 올바른 레벨이나 레이어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올바른 색상을 사용할 것인지 올바른 선 스타일을 사용을 할 것인지 올바른 텍스트 스타일을 사용할 것인지 등이 모두 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상세한 구성에 대한 관리들은 수만 명의 사용자들에게 확장 또한 가능하고요. CAD 표준을 준수할 수 있는 매우 우아한 방법입니다. 마이크로스테이션은 원하는 모든 색상표를 문자 그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할 때마다 색상들을 바꿀 수 있고요. 마이크로스테이션은 최대 4개의 모니터를 네이티브로 지원을 합니다. 최대 4개 모니터에서 창, 그리고 보기 등등을 이동하고 조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스테이션에 대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그것이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도면 작성 도구가 아닙니다. 마이크로스테이션은 점점 빌드를 구축을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스테이션 기반으로 마이크로스테이션 위에 구축된 수십 개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은 건축 설계 또는 토목, 공학 또는 기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마이크로스테이션은 기본 플랫폼이 되죠.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구 라이센스에 관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벤틀리사로부터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라이센스를 구입한 뒤에 구입하게 되면 유지보수 계약이 끝난 후에도 취소를 해버리거나
회수를 해버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연구 라이센스의 형태로 이 라이센스를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청을 해주시면 그렇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라이센스의 경우 발급이 되면 이것은 영원히 사용하시는 분들의 소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벤틀리는 사용자들에게 구독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유형의 라이센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사용자가 구독 유형의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가능합니다. 벤틀리사의 라이센스 유형이 아주 유연한 편입니다. 저희 벤틀리는 사용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토캐드 사용자가 마이크로스테이션 커넥트 에디션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오토캐드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사용자들에게 많은 도움 및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무리하고요.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하여 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십시오.